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 정규화하고 8장 모델링 이어서 모델링 그리고 9장은 안 할 거고 10장 또 패스. 그래서 14장 질의어 처리 잠깐 보고 이제 15장 장애와 회복까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화예요. 정규화는 정규화되는 그 규칙만 제대로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개념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정규화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규화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요. 여기 안에 종속 관계가 엄청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종속 관계를 분리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다 하나의 테이블 안에 무리하게 넣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시로 나온 수강 릴레이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모순성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상현상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무리해서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 안에 넣다 보면은 이상현상이 생기는데 그 이상현상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삭제 이상, 삽입 이상, 갱신 이상이 있어요. 삭제 이상, 앞으로도 계속 세 가지 이상 현상이 나오는데 이 수강 릴레이션에서 이상 현상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삭제 이상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떤 정보를 삭제하려고 했을 때 다른 유일한 정보, 그 정보가 유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걔는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삭제 이상, 여기서 일어나는 삭제 이상이 뭘까요? 지금 유일하게 있는 정보를 찾으면은 제일 빨라요. 여기서 지금 내가 200번을 삭제하려고 해요. 200번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어, 200번 학생이 지금 C1, 2, 3을 삭제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200번 학생이 3학년이라는 사실까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안에서 수강 릴레이션 안에서 보면요. 기본키가 학번이랑 과목 번호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키가 뭐냐면 종족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키인데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성적을 결정하고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학년을 결정해요. 원래 이렇게 기본키가 지금은 이렇게 합성키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여러 테이블이 있을 텐데 이 학번만으로도 기본 키의 어떤 그 부분, 일부만으로도 다른 애트리뷰트를 종속하는 그런 관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학번이 지금 100번이면 4학년이고 200번이면 3학년 그리고 300번이면 1학년 네, 400번이면 4학년, 500번이면 2학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학번 혼자만으로도 학년을 결정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번이 200이면은 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분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삭제 이상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뭐예요? 지금 학번이 200번이 3학년이라는 사실을 200번이 유일하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를 다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학번 200번의 정보를 없애면은 학번 200번 학생이 3학년이라는 정보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정보잖아요. 그죠?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삽입 이상은 제가 지금 종속 관계가 지금 학번 과목과 기본키고 학번이 또 학년을 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600번 학생이 새로 들어왔어요. 전학을 왔는데 그 학생은 아직 듣는 과목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600번 학생이 뭐 3학년이라는 정보를 그것만 입력을 하고 아직 과목 번호가 없다. 듣는 수업이 없어서. 그러면은 여기를 비워놓은 채로만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과목 번호가 지금 기본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는 널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삽입 이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 삽입 이상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특정 데이터를 삽입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데이터도 함께 삽입을 해야 하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원래 600하고 3학년만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넣을 수가 없으니까 굳이 다른 거 불필요한 데이터도 삽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갱신 이상은 제일 쉬우면서 제일 귀찮은 짓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튜플들이 있는데 튜플들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400번 학생이 반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이 아니고 사실 3학년이래요. 그러면은 이 400번 학생이 3학년이다. 그러면 이 튜플만 고쳐주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400번이 4학년이라는 사실은 모두 함께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400번 학생을 3학년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400번이 있는 모든 학년을 다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갱신 이상이 발생한다. 만약에 안 고쳐주고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정보의 모순이 발생한다 해서 갱신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뭐예요? 이게 한 테이블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을 서로 분리를 시켜주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 변환할 때는 모든 정보가 손실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최소 데이터 중복성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리의 원칙. 이거는 독립된 관계성은 서로 같이 포함하면 안 되고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분리시켜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종속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종속 관계가 뭘까요? 종속 관계는 x와 y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화살 표시로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x 이렇게 화살 표시 y 해주면은 x가 y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시에서 한번 볼까요? 학번, 이름, 학년, 학과가 있는데 학번은 지금 다 다르잖아요. 학번이 지금 100번부터 500번까지 있고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번은 이름을 결정하죠. 학번이 100이면 나수영이다. 200이면 이찬수다. 300이면 정기태다. 이런 식으로 학번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4학년이면 학과인가요? 4학년이면 컴퓨터과인가요? 아니죠. 1학년이 컴퓨터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종속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종속관계예요? 이 학번은 모두 다르고 학번이 100이면 나수영이다. 이런 식으로 학번이 이름을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자랑 종속자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학번이 지금 다 값이 다른 투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값이 다 다르고 애트리뷰트 값이 다 다른 거죠. 값이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고 그 학년도 다 다르죠. 그리고 그 학번이 학과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번이 이름 결정하고 학번이 학년 결정하고 학번이 학과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 학생 테이블에서의 결정자는 학번이 될 테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종속자가 될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요. 이게 뭐 앞으로도 되게 명세로 많이 나오고 헷갈리면 제일 결정자를 구하기 쉬운 방법은 그냥 n 대 1인 거. n 대 1일 때 결정 관계가 n 대 1일 때 n이 무조건 결정자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지금 다 1대1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학번하고 학년의 관계에는 100에, 200에, 300에, 400에, 500이 있다고 하면은 이 학년은 1, 2, 3, 4학년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100번이 4학년, 그리고 200번이 4학년, 300번이 1학년, 400번이 4학년, 그리고 500번이 2학년. 지금 보면은 100번하고 400번이 둘 다 4학년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다 다른 값이죠. 그래서 얘가 다른 값이기 때문에 얘가 n이고 얘가 1이에요. 그래서 n 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하나에 이 두 개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n 대 1인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이 n이 모든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n이 1을 결정한다 해가지고 이쪽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n쪽이 결정자가 되고 이 1쪽이 종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기본 키는 모든 값을 다 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키가 보통 다 n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가장 좀 뒤에서 정규형에서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긴 걸 정말 많이 볼 거예요. 이 함수 종속 다이어그램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완전 함수 종속 개념과 부분 함수 종속 개념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완전 함수 종속일까요? 여기서는 얘는 완전 함수 종속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얘는 지금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어요. 왜냐면 학번이 이 전체 기본 키가 지금 복합된 키인데 이 기본 키의 부분 키가 종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가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니에요. 원래의 개념을 이야기하자면 일레이션 R의 어떤 애트리뷰트 Y가 다른 애트리뷰트 X의 함수 종속이고 X의 진부분 집합에는 함수 종속이 아닐 때 완전 함수 종속이라고 해요. 진부분 집합이 뭐예요? 진부분 집합은 이 기본 키에 집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본 키에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자신 전체 집합 빼고 이 하나하나의 독립된 집합, 개별 집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적인 이 개별의 학번이랑 과목번호 개별의 별도의 종속성을 가지지 않을 때 얘는 완전 함수 종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전체에만 종속될 때 그리고 얘가 개별적인 종속성을 가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완전 함수 종속이다. 그러면은 부분 함수 종속은 완전 함수 종속의 반대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부분함수 종속이니까 이 전체 속성 키에 이 부분적으로 함수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분함수 종속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함수 종속이 발생하려면 그냥 키가 하나의 속성으로만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부분함수 종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뒤에 또 나와요. 자, 이제 추론규칙인데 이거는 앞에 거는 이렇게 A가 B에 속해 있으면 A가 B에 속하고 A도 A에 속한다. A가 B를 결정하고 A가 A를 또 결정한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첨가규칙은 A가 B를 결정하면 이 C를 붙여서 이 C까지 함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A, C가 같이 다시 B를 결정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중요해요. 이행규칙과 분해규칙인데 A가 B를 결정하고 B가 C를 결정하면은 A가 C를 결정하게 된다. 이게 이행규칙이고요. 분해규칙은 뭐냐면 A가 BC를 결정하면은 A가 BC를 결정하면은 A가 B를 결정하고 A가 또 C를 결정한다는 것이 분해규칙입니다. 결합규칙은 뭐예요? A가 B를 결정하고 A가 C를 결정하면 A가 B, C를 결정하게 된다. 입니다. 이제 드디어 정규형이 나와요. 정규형이 총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말을 하고 가자면 1NF는 그냥 한 가지 규칙만 가지면 돼요. 모든 애트리뷰트가 원자값이면 돼요. 원자값이 뭐예요? 원자값은 하나만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면 돼요. 분리되지 않은 값이 들어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학번에 2개 100하고 200이 들어있다거나 아니면 원자값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죠. 분리가 가능한 값이 하나 이상이 들어있다는, 2개 이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적어놨어요. 이름이 있고 취미가 있는데, 이 취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이 있을 수 있고, 운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런 테이블로 표현을 할 때는 하나씩 떨어져서 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2개의 값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 원자성을 지켜야 된다 해서. 근데 만약에 운동 게임 2개를 하나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1 정규형조차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1정규형은 일단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이런 형식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의 다 1NF라고 보면 됩니다. 예시는 조금 이따 보고 그 다음에 ENF는 뭐예요? ENF는 여기서 나온 이 개념을 활용을 해요. 부분함수 종속과 완전함수 종속을 활용을 하는데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다면 ENF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ENF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완전함수 종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NF는 ENF가 이제 우리 완전함수 종속성을 갖췄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행함수 종속성. 우린 여기서 또 추론규칙에서 이행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행함수 종속성이 있으면 3NF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3NF가 되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NF가 있는데요. BCNF의 원칙은 하나예요. 모든 후보키가 결정자여야 된다. 아니죠. 거꾸로 얘기한 거 같죠?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키가 결정자가 모두 후보키여야 됩니다. 후보키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볼 건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모든 정규형에는 이상현상이 아까 세 가지 얘기한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너무 그림이 작으니까 그 그림을 큰 그림으로 해서 한번 삽입, 삭제, 갱신 이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키워서 갖고 온 거예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삽입, 삭제, 갱신 네, 잘 나오죠? 네. 삽입이 뭐예요? 삽입 이상은 뭐예요? 네, 삽입 이상은 지금 여기 안에서 그게 안 주어졌군요. 서로 종속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 키는 학번하고 과목 번호예요. 과목 번호고 학번이 지도 교수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벌써 부분 함수적 종속성이 있죠? 부분 함수 종속이 있고 그 다음에 학번이 학과를 결정합니다. 학번이 학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딱 봐도 삽입 이상 어떤 삽입 이상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삽입 이상은 지금 기본키가 학번하고 과목번호인데 지금 그 종속 관계가 학번 부분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 새로 들어와서 네, 학생이 새로 들어와서 네, 그럴 수 있죠. 네, 학생이 새로 들어와서 그냥 학과 정보만, 학생에 대한 정보만 입력을 하고자 했을 때 가능할까요? 그 학생이 지금 과목 번호가 없어요. 듣는 수업이 없어서. 그게 될까요? 입력이? 과목 번호는 없어서 널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삽입할 때?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삽입 이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삭제 이상은 무조건 뭔가를 삭제했을 때, 그 삭제 정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보가 사라졌을 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이 200 있죠? 이 200이 삭제가 되면 200 학생이 사라지는데 학번이 200번인 학생이 학과인 정기과라는 정보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삭제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갱신 이상입니다. 갱신 이상은 뭐예요? 갱신 이상. 얘는 지금 400번인 학생을 컴퓨터과가 아니고 뭐 다른 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를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400번인 학생을 모두 다 바꿔줘야 된다 해서 갱신 이상. 만약에 바꿔주지 않았을 때는 데이터 모순성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갱신 이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얘를 그러면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이것처럼 학번 네, 이렇게 보이죠? 네, 학번하고
그림은 그럼 생략을 하고 요걸 보고 하겠습니다.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기본 키고 학번이 이 아까 부분함수 종속성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학번이 지도교수 그리고 학번이 학과를 부분 키가 종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성적을 종속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결정하고 있죠. 그리고 성적이 종속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1NF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2NF로 봤을 때는 미배가 되죠.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2NF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 함수 종속 조건이 지켜져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학번 지도교수 학과의 이 관계가 부분함수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관계를 분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번 지도 학과 되게 좋은 게 있네요. 네, 이거를 가지고 네. 이 예시에는 제가 따로 하려고 했었는데 얘는 BCNF가 앞에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걸 가지고 했잖아요. 다른 예시를 갖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화살표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거까지 그냥 보려고 그냥 BCNF 관련이 있으니까 보려고 추가를 임의로 한 거고요. 사실상 성적이 과목번호를 결정하고 그러진 않죠. 네, 근데 얘를 들려고 했습니다. 이 화살표가 없다고 하면은 요 예시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대 정규형은 지금 1NF예요. 그죠? 1NF를 지키고 있고요. 얘를 2NF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놈이랑 요 놈을 분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적, 학번, 과목 번호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얘 학번만 이렇게 쇽 튀어나와요. 학번 분리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지도 교수 그 다음에 학과입니다.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부분함수 종속성이 있었던 애가 부분함수 종속이 아니고 분해가 돼서 완전함수 종속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2 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 한 번만 읽어보면은 어떤 릴레이셔널이 1NF이고 그리고 키에 속하지 않은 애트리뷰트 모두가 기본 키의 완전함수 종속이면 얘는 부분함수 종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ENF다. 이 정규형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는 거는 여기다가 한번 크게 뽑아왔습니다. 얘는 뭘까요? 얘는 삽입 이상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에 종속성은 이거를 한번 보고 한번 그려볼까요? 학번이 지도교수 학과, 얘가 지도 릴레이션이네요. 그리고 얘가 지도 릴레이션이고 요거 수강 릴레이션이네요. 그러면 종속관계가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하고 지도교수가 또 학과를 결정하고 학번이 학과를 또 결정을 하네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얘는 학번과 과목 번호가 같이 성적을 결정합니다. 얘는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또 해결이 되겠죠? 얘는 성적이 또 과목 번호를 등록을 하니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이건 사실 진짜 요거에선 해당이 안 되죠? 이건 BCNF를 위해서 제가 막 선을 그어놨는데 그냥 여기서는 ENF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3MF가 되기 위해서는 ENF는 만족이 됐지만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하고 지도교수가 다시 학과를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상현상을 보기로 한 거죠? 네. 이상현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상현상은 내가 만약에 학번이고 지도교수가 아직 없어요. 네, 지도교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도교수의 학과인가요? 학번의 학과겠죠? 네. 학번과 학과의 정보를 삽입하려고 하는데 지도교수의 정보가 없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것만 가지고 입력이 가능한가요? 500학생이 정기과인데 지도교수 없어요. 근데 지도교수는 결정자예요? 네. 학번과 학과 정보로 지도교수 값이 널이다.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그럼 첫 번째. 이 삽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학번과 학과만 넣었을 때, 지도교수가 널일 때, 학번이 예를 들어서 500이고, 널이고, 전기. 그러니까 학번의 정보만 있고 지도교수가 결정이 안 되었을 경우, 그리고 지도교수와 학과 정보만, 지도교수의 정보? 지도교수와 학과 정보만을 넣을 수가 있나요? 지도교수의 정보만을 넣는다고 책에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지도교수의 학과인가 봐요. 네. 이게 학생의 학과가 아니고 지도교수의 학과인가 봐요. 그래서 네, 지도교수 학과네요. 지도교수 학과. 학생의 학과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도교수의 학과니까. 네. 주어진 명세도 지도교수의 학과네요. 그래서 지도교수와 학과,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는 학생의 학과가 아니에요. 지도교수의 학과입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와 학과 정보만을 입력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P2 교수가 P4 교수가 전기과예요. 그거를 입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학번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널이에요. 이 상태로 이것만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요? 학번은 기본키이기 때문에 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삽입 이상이고요. 삭제 이상은 뭘까요? 삭제 이상은 쉽죠. 200을 가지고 있는 요 튜플이 삭제되면은 이 지도교수 P2 교수가 전기과라는 정보까지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삭제 이상이 발생하고요. 갱신 이상은 뭐예요? 갱신 이상. 갱신 이상은 지금 P1 교수가 컴퓨터과가 아니고 다른 과로 바뀌게 되면 갱신을 얘도 해줘야 되고 얘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갱신 이상이 발생합니다. 네, 이 이상 현상 문제는 됐고 그 다음 얘가 분해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학번이 지도교수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고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를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게 바로 학번이 지도교수 결정이에요.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분리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해줘요? 학번과 지도교수 분리해주고 지도교수 학과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성적 이건 똑같아요. 성적, 학번, 과목번호 이거는 똑같이 있고요. 이건 똑같은데요. 얘는 학번, 지도교수, 그리고 지도교수, 학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3정규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3정규형이 됐어요. 얘는 완벽합니다. 그죠? 얘는 완벽하고 이 예시 속에서도 뭐 더 이상 분해할 게 없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를 더 넣었죠. 그래서 일단 그 BCNF를 하기 전에 요 이상현상 3정규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이 3NF 여기에서는 요 그림을 확대한 건데 어떤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삽입이상. 삽입이상은 어떤 게 일어날 수 있죠? 지금 종속관계가 어떻게 돼요? 학번이 지도교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학과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얘는 삽입이상. 삽입이상이 있나요? 삽입이상이 지도교수 학과의 기본 키인 지도교수의 없는 키일 경우 이거 답을 못 적었나요? 답을 못 적은 것 같은데 이거 못 적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요게 학번과 지도교수가 이 지도교수가 이게 외래키잖아요. 기도교수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요걸 여기 없는 거를 이것만 입력하려고 했을 때 삽입 이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P4 학번 500 뭐 이런 거 넣으려고 했을 때 P4가 여기 없기 때문에 삽입 이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삭제 이상은 200인 지도교수를 없애면 근데 이게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다른 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이것도 혹시 그러면 학과의 지도교수 정기 이거를 없애는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지도교수가 외래키니까. 네, 그 삭제 이상이 발생할 이게 이상이라고 할까요? 네, 있고 마지막 갱신 이상은 여기서는 갱신 이상이 없네요. 따로 뭐 지도교수의 뭐 학과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과가 있네요. 근데 이게 중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쟤는 기본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 이상은 모르겠어요. 갱신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현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BCNF로 넘어갈 거예요. BCNF. 자, 3NF까지가 원래 맞는데 BCNF가 더 높은 정규형이에요. 이게 3NF에서 어떤 걸 더 분해를 해야 되냐.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후보키가 뭐죠? 학번과 과목이죠. 후보키 한번 써볼게요. 후보키 1. 학번, 과목 번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키는 뭐예요? 과목을 결정하는 후보키? 학번하고 성적이죠. 학번하고 성적. 근데 성적이 혼자 과목 번호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원래 후보키는 학번 성적이 같이 이 과목 번호, 학번하고 성적이 같이 후보키인데, 네, 왜냐면, 요거 예로 드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릴레이션이 있어야 후보키를 좀 설명하기 편한데, 그러면 이 예시 말고 여기에 있는 그냥 결정자 예시로 설명을 하고 제가 이걸로 다시 그냥 모양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코드 이거 BCNF는 일단은 요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학번하고 과목이 일단은 후보키겠죠. 그리고 이 학번하고 교수가 다 달라요.
100하고 P1, 100하고 P2, 200하고 P1, 200하고 P3하고 얘네들이 다 달라서 얘네들이 조합이 과목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후보키가 학번 과목 조합 그리고 학번 교수 조합이 나오는데 이 교수가 교수 단독으로 이렇게 과목을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볼까요? P1, P2, P1이면 프로그래밍, P2면 자료구조, P1이면 프로그래밍, P3면 자료구조. 이런 식으로 ND1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얘가 후보키가 단독으로 후보키가 안 되잖아요. 교수가. 근데 결정자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BCNF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해요? 지금 후보키도 아닌 주제에 지금 종속하고 있는 얘 어떻게 해요? 얘 분리해야겠죠. 그래서 학번하고 교수만 놔두고 교수하고 과목이랑 그 관계만 따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관계인 거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얘도 분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뭐 릴레이션이 없지만 이런 모양이 됐을 때 학번하고 성적 그리고 학번하고 성적이 있고 성적하고 과목을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번하고 성적은 이렇게 따로 묶어주고 키로 그 다음에 성적 과목 번호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고 얘는 그대로 여기다 내려오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정규화의 마지막 단계 BCNF였어요. 삽입 이상이 있을까요? 이것도 삽입 이상. 지금 관계는 학번하고 과목 번호가 교수를 같이 종속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가 과목을 다시 결정을 하네요.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은 삽입 이상 발생할 수 있죠? 아, 후보키 쓰는 거 여기다가 해놨네요. 후보키는 뭐였어요? 학번 과목 그리고 학번 교수가 후보키였죠.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문제점? 교수가 교수 단독으로 후보키가 아닌데 과목을 결정한다. 그래서 후보키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라는 이런 BCNF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후보키가 분해됐을 때 릴레이션 분해를 했을 때 후보키는 학번, 과목, 그리고 교수 하나 이렇게 되겠죠? 릴레이션이 분해되니까. 그리고 이건 그렇고 삽입 이상은 뭐예요? 교수랑 과목만 입력을 하려고 했을 때 학번 없이 입력을 못하겠죠? 왜냐면 학번은 기본키에 속하니까. 그리고 삭제 이상은 없겠어요. 없네요. 혼자만 있는 게 없나요? 네. 따로 없네요. 삭제 이상이 없나요? 네, 삭제 이상 없는지 또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갱신 이상은 300인 거 네, 지금 교수가 과목을 결정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교수 P3가 담당하는 과목이 바뀌면 다 바꿔줘야겠네요. 이게 갱신 이상이 될 수 있을지 이걸 왜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38분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끊고 다음 데이터 모델링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